단체 급식에서 지속 가능한 메뉴란 무엇인가? 식품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이야기하다. 우리는 다양한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의 음식을 먹고 맛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등으로 생물종이 점차 사라져 식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건강한, 안전한, 환경을 배려하는 먹거리를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도록 지역 푸드 플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산지소 학교 급식과 미국의 농장에서 학교로 팜투스쿨 프로그램의 본질 역시 생산자, 소비자 간 지역 코디네이터 역할을 중심으로 가치 기반 공급 사슬을 통해 로컬 푸드 식재료 공급과 식교육을 일체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나 혼자만 배부르고 행복한 것이 아닌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단체 급식에서 지속 가능한 메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나면 지속 가능성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의 지속 가능한 메뉴 작성 원칙과 단체 급식의 지속 가능한 메뉴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메뉴 운영과 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메뉴의 개념. 안녕하세요. 장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농업과 식품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로 단체급식소에서 지속가능한 메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차례는 먼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속가능한 메뉴의 개념, 그리고 지속가능한 메뉴의 구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메뉴의 기대 효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메뉴를 시작하며 라는 소주제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메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어렵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그 고민의 끝은 이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의 어떤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재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유지 가능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은 환경 분야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활동,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경영 구조,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국에서는 법이나 제도, 규범을 만들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를 공동의 그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속가능한 농업은 다음 세대에도 지금의 현재 농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 부담을 줄이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원의 공생,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노력은 환경적 자원의 노력으로 자원에 대한 고갈이나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자원의 노력으로 생산자가 환경 부담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소비자는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소비함으로써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노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자원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어떤 권리를 존중을 한다던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국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이 식품 분야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최근 저희 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푸드 시스템의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푸드 시스템은 식품의 생산 및 수확,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소비, 폐기까지를 포괄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단체급식소에서 식품의 생산, 수확, 저장, 가공, 포장된 음식을 구매해서 메뉴를 작성하는 데부터 그동안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식품 생산의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맞춤형 식품 산업의 발달, 그 다음에 식량 안보의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급식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메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공하시는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메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식생활, 식문화, 푸드 시스템의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푸드 시스템의 어떤 통섭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식을 중심으로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대한 어떤 생산 단계, 그리고 급식을 먹은 우리 피급식자가 소비 단계에서 어떤 다양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단체급식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가정의 어떤 중간에 어떤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푸드, 식품과 그 다음에 조리하는 쿠킹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단체급식의 메뉴는 그동안의 좋은 맛있는 식사, 그리고 안전한 급식, 그리고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지금 혼재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급식 메뉴를 할 때 어떤 양, 맛, 영양, 가격, 위생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식품의 질, 그 다음에 피급식자의 기호,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보양, 그 다음에 기능성, 안전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요소까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급식을 제공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랄지 미래에 준비하기 위한 어떤 지속 가능한 메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그다음에 가치 다양화에 대응하는 어떤 메뉴에 대한 요구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은 메뉴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영양 성분에 대해서 몇 끼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양 성분이 같은 음식, 과연 같은 식품인가? 그래서 먼저 사례로 쌀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쌀밥은 사실은 흰쌀밥, 잡곡밥 이런 정도로 메뉴 구성하실 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쌀밥에 들어가는 쌀의 품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쌀밥이라 하더라도 품종에 따라서 그거를 같은 쌀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국산 밀이라 하더라도 진주산 밀과 공주산 밀이 같은 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은 맛인가? 같은 향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종 시기에 따라서 쌀은 3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도종 후 3일 된 쌀밥과 도종 후 3일이 지난 쌀밥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배 방법, 원료, 숙성 기간, 첨가물,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축산물에 따라서는 사육 방법, 그리고 가공식품에 따라서는 가공 방법에 따라서
같은 이름의 식품이라 하더라도 식품 산업의 발달과 농업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같은 식품이 아닌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저희의 고민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메뉴의 구성.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메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한 메뉴의 구성은 어떤 것인가? 물론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단체급식소에서 매일매일 메뉴를 작성하시고 그거를 실제 한 끼의 식사로 차려내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의 어떤 급식 메뉴의 어떤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급식 단가, 그 다음에 영양 섭취 기준, 그 다음에 일의 제공량, 메뉴 형태 등에 대해서 굉장히 메뉴 구성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보신다면 지속 가능한 메뉴는 다양성, 지역성, 친환경성, 그리고 미식 교육에 대한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지속 가능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이제 식재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데요. 농수축산물, 그 다음에 가공식품, 그리고 조리해낸 음식의 다양성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나 재배 방법이나 출하 시기, 용도, 계절, 그 다음에 재배 환경, 보관 환경, 그 다음에 뭐 유통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 가공 기술이나 보관, 그 다음에 유통, 원료의 함량 및 구성, 식품 첨가물들 첨가 재료, 그리고 판매 환경에 따라 같은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맛과 향을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메뉴에 차려내는 각각의 음식에 대해서 식재료의 어떤 품질,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조리하는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한 끼의 메뉴는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수축산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식, 그다음에 육류, 생선류, 과일, 채소류 부분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품종, 계절, 어떤 그 생선류 같은 경우는 양식인지 자연산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식에서 쌀과 밥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품종별로, 도종 시기별로, 지역별로 또는 용도별로, 재배 방법별로 그 다른 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일본 코메야라는 쌀집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단체급식소에 공급하는 쌀은 아니지만 매일 도정을 해서 이 쌀이 카레에 들어갈 것인지 볶음밥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덮밥용인지에 따라서 다른 품종을 소비자에게 권해주는 그런 쌀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에 관한 압력밥솥에 밥을 지을지 아니면 솥밥에 지을지 그래서 다양한 밥을 지을 수 있는 기구까지 판매하는 그런 쌀집인데요. 소비자들은 이제는 쌀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배가 부르는 그런 주식으로서의 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기는 그런 밥을 원하고 있습니다. 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밀로 만든 음식이 굉장히 비만에도 위협이 되고 그래서 많이 꺼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밀을 통해서 제빵과 제과의 다른 점, 그리고 빵용 밀과 다목적 밀의 다른 점, 그리고 우리나라 밀이라고 하더라도 금광밀로 만든 빵과 조경밀로 만든 빵이 얼마나 다른지를 메뉴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류도 마찬가지죠. 육류 중심의 등급이 있습니다. 마블링 육류를 할 것인가,
옆에 보시면 달걀도 색이 많이 다르죠. 사료에 따라서 다르고 재배 방법에 따라서도 달걀의 영양 성분이나 구성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우유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식용용으로 마시는 우유는 홀스타인 종이 많지만 뉴저지 종 같은 경우에는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고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알고 메뉴를 구성하는 것과 그냥 육류면 육류, 달걀이면 달걀, 그냥 우유면 우유 그렇게 그 메뉴를 구성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떤 음식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색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채원이라고 합니다. 그 꽃을 어느 꽃의 꿀을 벌이 모았는가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다른 것이지요. 생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 동태, 명태 이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생선의 어떤 품종이나 크기, 그다음에 뭐 염장하는 방법, 건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양식이냐 자연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철 과일뿐만 아니라 이 제철에 나는 과일들의 품종이 무엇이고 크기나 색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과일을 구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맛의 어떤 신맛과 단맛의 구성 비율이랄지 그다음에 색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용도별로 이 과일을 급식에 좀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자를 주문할 때 대중소로 주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자의 품종에는 국산 감자만 해도 35종 이상의 감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감자에 따라 조리 용도가 다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급식소에서 감자 메뉴를 구성을 할 때 대체적으로 반찬용이냐 뭐 찜용이냐에 따라서 대중소 또는 가격을 고려해서 감자를 구매하게 되죠. 그렇지만 피급식자를 생각을 해서 이 감자의 다양한 맛과 색과 향을 이용한 그런 요리들이 좀 많이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성입니다. 여러분이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의 급식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제주도에 따라서 그 지역성에 맞는 식재료들이 계절별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발주를 할 때 가격이나 어떤 그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을 생각을 하면 대도시의 어떤 도매시장을 이용한 그런 식재료 구매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 그거를 일시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독특한 환경에서만 생산되는 식품, 지역 내에서 생산한 식품인, 지역 내 식문화가 반영된 음식, 지역 공동체가 생산한 식품,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을 이용한 식품, 그리고 한국의 식생활을 반영한 제철 식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작성하시는 그 메뉴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84년 밀 수매가 중단되면서 우리밀의 농가들은 밀을 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1년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밀 자급률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요. 우리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이 38.6kg이나 되지만 실제로 이 중에서 우리밀의 어떤 소비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밀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을 메뉴로 하실 때 우리밀의 어떤 활용률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다양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안전뱅이 밀가루라 하더라도 진주에서 생산된 안전뱅이 밀가루와 공주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뱅이 밀가루는 굉장히 단백질 조성 부분이나 향이나 맛 부분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생산되는 안진뱅이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빵을 만드는데 적당하지 않은 단백질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공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진뱅이 밀가루는 깜빠뉴 같은 식사용 빵을 제조하는데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급식에 좀 반영하는 노력을 한다면 지역 농민과 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하는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밀과 빵입니다. 저는 그 식품영양학을 전공을 하면서 우리밀은 빵에 적합하지 않은 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글루테닌을 첨가한 강력분이어만 빵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효모가 아닌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한 제품이 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밀로 만든 빵에 대한 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직거래 장터들이 있는데요. 물론 발주처에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 구매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식재료 공급 그 발주업자와의 계약상에 지역의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직거래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주 로컬 푸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주의 이 로컬 푸드 시스템이나 여기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랄지 이런 기업에서 생산하는 식품들을 메뉴에 좀 반영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성입니다. 식재료의 친환경성 하면 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가격 때문에 유기 인증 식품을 메뉴에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소의 메뉴의 친환경성이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 제품 이용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향을 살린 조리법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단체급식소의 어떤 급식 제공으로 인한 환경 부하에 대한 저감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물 사용이나 세제 사용이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감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물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죠. 그리고 재활용하는 노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굉장히 작은 노력인데요. 식재료에 대한 어떤 꼭지 부분이랄지 이런 폐기물을 이용해서 단체급식소 초입 입구에 어떤 작품을 통해서 피급식자가 급식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환영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애교 있는 친환경성 메뉴의 어떤 실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이제 미식교육입니다. 한 끼의 식사 그 자체가 따로 영양교육이나 어떤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그 한 끼의 식사를 먹는 과정에서 오감 교육이 된다는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식교육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소비자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교육이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쌀의 품종에 따라서 밥을 지어서 시식회를 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쌀이 품종에 따라서 맛과 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리조또용 쌀로 적합한 쌀도 있고요. 볶음밥 같은 그런 쌀로 적합한 쌀도 있고, 도시락용 쌀 같은 경우에는 식어도 그 부드러움과 그 질감을 유지하는 그런 품종의 쌀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좀 익혀서 기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인데요. 사과에 대한 어떤 맛, 신맛과 단맛, 그리고 다른 맛도 있겠죠. 향도 있겠고,
질감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메뉴에 사과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그 사과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아이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피급식자가 다양한 사과의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자로 커갈 수 있도록 한 끼의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죠. 밥의 종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그동안 우리 단체급식은 표준화해서 다양화, 그런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스토리텔링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급식에 내놓은 쌀의 품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쌀은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 생산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지은 밥은 어느 도구와 어느 에너지원을 썼는지, 그리고 이 쌀은 어느 용도인 건지, 그리고 온도, 그 다음에 물의 양, 시간, 누가 지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메뉴의 기대 효과.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메뉴의 기대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렵긴 하지만 단체급식 메뉴의 어떤 식재료가 다양화될 수 있고요. 친환경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자에 대한 미식 교육과 농업과 농민과 어민과 할 수 있는 공동 생산자로서의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의 어떤 로컬 푸드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푸드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메뉴를 시작하며.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 시기에 지속 가능한 메뉴를 시작하며라고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메뉴는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단체급식소의 메뉴가 식품의 맛과 향을 느끼는 피급식자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재료의 선택에 따른 다양성, 지역성, 친환경성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산 단계의 식품, 생산, 기술과 환경 변화에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메뉴 지원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죠. 시작 단계에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식품의 맛과 향을 느끼는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선택에 다양성, 지역성, 친환경성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다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급식 단가, 어떤 조리 시설, 그 다음에 급식 경영상의 노동 이용력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상의 급식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가격 내에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피급식자의 기호에 맞게 적시에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 다양성, 지역성, 친환경성을 반영하는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기술과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주처에 식재료를 발주를 하실 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식품이 나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있는가,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메뉴를 위한 네트워크 정보망을 수집하여 정리하시면 정말 많은 협력자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으로 지속 가능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제시해 드린 식품의 맛과 향을 느끼는 경험을 여러분께서 많이 해야 된다는 행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지금 단체급식소에서 이런 식생활 교육이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천 강령 1은 식재료의 어떤 미식 체험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죠. 영양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공하시는 식사, 급식을 먹은 피급식자에게도 그 한 끼의 식사의 경험이 미식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별 비교 미식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밀가루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금강밀로 만든 빵, 아니면 어떤 토종 쌀로 지은 밥, 그다음에 같은 토종 쌀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토종 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구매해서 밥을 지으시는 쌀 같은 경우에 그 쌀에 대한 어떤 비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시식회를 개최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시식회는 식재료별 어떤 특성들을 영양사 선생님들도 자료를 구축하실 수 있고, 피급식자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그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어떤 식재료를 전시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재료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기회가 되신다면 오감 체험점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오늘 급식에 나오는 그 메뉴에 들어간 식재료의 각각의 맛을 피급식자가 느껴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급식자의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식재료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사과의 어떤 미식카드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구매하시는 사과가 1월에 아니면 제철인 9월, 10월, 11월에 어떤 품종의 사과를 급식 메뉴에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어떤 맛이나 질감, 어떤 용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그 데이터 카드를 만들어 보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능 평가인데요. 만약에 쌀이라고 한다면 저희 급식소에서 봄에 주로 사용을 했던 쌀의 어떤 맛, 색, 그리고 모양, 어떤 질감, 향에 대한 어떤 관능 검사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식교육이라는 게 별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지으신 밥이 잡곡밥이었을 때 그 잡곡밥에 들어간 식재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보이시죠? 저런 것처럼 어떤 급식소 입구에 피급식자의 어떤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전시를 간단하게 기획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성, 다양성, 친환경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금액적인 효과나 어떤 그 특별히 피급식자의 어떤 건강 개선 효과나 어떤 식행동의 개선 효과나 그동안 사용하셨던 평가 지표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성, 다양성,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지역의 어떤 로컬 푸드 네트워크와 연계를 해서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을 때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 농부님의 초대해서 얼굴 있는 농부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이 경험은 피급식자들이 본인이 먹는 식재료가 굉장히 입체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급식자의 어떤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대도시는 어렵겠지만 지방의 어떤 농업이 주인 곳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본인의 급식상에 오른 농부님 댁 앞을 지날 때마다 이 피급식자는 굉장히 소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 스토리텔링 게시판 운영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뉴 스토리텔링은요, 만약에 쌀밥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농부님이 어느 품종으로 만든 쌀밥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농부님이 몇 월 달에 뭐 유기농으로 키우신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미식적 감각을 넣어서 달콤하지만 신맛이 더 강한 빨간 사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메뉴를 보면 그 메뉴의 어떤 푸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경로가 그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피급식자의 어떤 메뉴 개선에 대한 어떤 노력, 그리고 그 메뉴 하나만으로도 식생활 교육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메뉴명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쌀밥 그게 아니라 이 쌀밥이 다양한 메뉴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식재료 탐방 프로그램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급식자가 먹는 이 메뉴의 한 끼가 지역의 어떤 농업을 지원을 하고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는 모든 공동체에 지지를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어떤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성의 예입니다. 그래서 지역성을 단체급식의 메뉴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식재료별 유통 경로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적게 쓰는 식재료를 유통 경로를 조사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후식류에 대한 유통 경로를 조사해서 어떤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급식소별로 좀 특화해서 경로가 짧은 어떤 식재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조사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산물을 식재료 발주 시에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충주농협에서 구매한 충주산 사과와 아니면 발주처에서 똑같은 충주산 사과지만 서울 가락 도매시장에서 좀 저렴하게 구한 충주산 사과가 있다라고 할 때 지역성은 어느 부분이 더 지역성이 반영된 지속 가능한 메뉴가 될까요? 다양성의 예입니다. 다양성은 색깔,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메뉴의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산지나 품종, 용도, 재배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을 하면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월에 노지 오이와 하우스 오이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오이라 하더라도 장아찌용 오이와 샐러드용 오이가 또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지 오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제철에 나는 오이와 겨울철 하우스에서 나오는 제철의 오이의 맛과 향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종 오이와 계량종 오이, 또 서양 오이, 그래서 다양한 오이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그 오이들이 있어서 이런 오이들이 어떤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서 메뉴에 녹아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성의 예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농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을 유기 인증식품을 단체급식에서 구매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성에 반대되는 GMO 식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식단을 친환경성 식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메뉴는 부정보다는 지속가능함에 도움이 되는 긍정의 요소를 강조하는 게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친환경 인증 제품 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 식기, 기구, 세제를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재료 폐기 부위를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응용을 해본다거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해보는 노력이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푸드 시스템의 환경에 관심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요. 식재료별 생산자와의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본다던가, 식재료별 푸드 시스템을 알리는 어떤 게시판을 운영을 한다던가,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또 피급식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식생활 교육의 어떤 폭을 넓혀보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푸드 시스템 네트워크 정보 수집인데요. 지역 내에 어떤 푸드 시스템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시민사회에서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메뉴를 위한 네트워크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로컬 푸드를 생산하고 그거를 유통하는 그런 기관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거를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어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만이 아니라 같은 그 품목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 로컬 푸드와 어떤 비교하거나 시식하거나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급식 게시판이나 홍보물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지역이 농업이 주업인 농도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효과들은 그 지속 가능한 메뉴의 어떤 다양성을 증대하는 데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밥 쇼믈리에라는 그런 자격증도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지금 교육도 있고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편의점에 도시락을 연구하시는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은 일본의 밥 쇼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실제 산업에 응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 밥이 한 끼 식사의 어떤 기분이 된 주식이 아니라 밥이 중심이 되는 어떤 메뉴 구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가정식이 사실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이 예전에는 쌀의 어떤 소비 확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정식보다 못한 단체급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집밥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시대에 어떤 제2의 집밥이 되는 그런 기회를 이 피급식자에게 제공하는 소중한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공하시는 단체급식의 이 한 끼의 메뉴가 집밥과 같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농업에서는 6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은 그동안 농업이 생산에만 매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역의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6차 산업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좀 많이 활용해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종 장터나 토종 음식점, 그리고 지역의 우리미를 이용한 국수, 그다음에 뭐 라면, 그다음에 빵, 뭐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메뉴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한번 수집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와 셰프, 그다음에 공동 생산장인 소비자가 만나는 장이 단체급식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도시지역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맛동 프로그램이나 어떤 상생상회랄지 그 공동 생산자로서 소비자의 어떤 경험을 넓히는 그런 플랫폼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좀 풍부하게 해보시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농부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팜투어라 그래서 농장을 어떤 음식과 함께 여행을 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컴플리트 키친이라 그래서 사회의 어떤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메뉴들을 파는 식당인데요. 단체급식소가 건강에 좋고 영양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장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의제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메뉴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기획 식단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은 식재료를 구매하고 급식하고 고객의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메뉴가 그동안의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메뉴의 시작은 이 구매 전에 식재료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유통 보관되고 있는지, 농업에서는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경제적인 어떤 식품 선택이나 밥상의 어떤 영양에 충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밥상을 차린 다음에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어떤 식품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우리가 구매하는 식재료가 환경, 자연, 인간과 공존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지, 그리고 거기에 그 적합한 식품은 어떤 것인지 고민을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농업도 그런 단체급식에 맞출 수 있는 식재료를 생산을 하고 식품 산업도 거기에 맞는 식재료를 제조, 가공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푸드 시스템 내에서 농어촌 공동 생산자로서 단체급식의 위치를 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푸드 시스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지속 가능한 메뉴를 시작하면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만들어지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식재료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였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맛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맛을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 모든 식재료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보게 합니다. 이렇게 맛과 향을 알려주는 수업은 2014년 프랑스 전역에서 5,0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맛도 어려서 배워야 식재료의 특징을 알고 식사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는 게 프랑스식 맛교육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현재의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급식의 지속 가능한 메뉴는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푸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성, 지역성, 친환경성, 미식교육을 반영하여 피급식자에게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지속 가능한 메뉴를 구성할 때는 다양성, 지역성,
친환경성을 반영하며 미식 교육을 통해 오감 교육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소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메뉴를 통해 단체 급식 메뉴의 식재료 다양화와 친환경성 확대,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자 미식 교육, 공동 생산자 인식 확산, 로컬 푸드 연계로 지역 푸드 시스템 참여와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메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맛과 향을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하고 식재료의 선택의 다양성, 지역성, 친환경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기술과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메뉴를 위한 네트워크 정보망을 수집하여 정리합니다.